필라테스 강사가 되기 위해서 네.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좀. 일단 말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동작이 잘 나오고 많이 아는 것보다 그걸 얼마나 쉽게 회원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안녕하세요. 마구잡이TV 배충만입니다. 오늘 마구잡이TV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직업은요, 요즘 굉장히 핫하죠. 네,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강사분을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차세영 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라테스 강사 차세영입니다. 저는 이제 한 센터의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아, 팀장으로? 네. 그러면은 필라테스 강사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제 통증으로 이제 불편하신 분들을 재활 운동을 통해서 통증을 최대한 감소할 수 있게끔 근력 운동을 시켜주는 이제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구를 그러면 통해서. 재활도 도와주고 통증도 완화시켜주는. 그쵸. 아, 그럼 그걸 코치를 해주시는 역할인가요? 그쵸. 헬스 PT처럼 이제 선생님이 옆에서 음. 말로 티칭을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이렇게만 들으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필라테스란 어떤 운동인지 좀 소개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헬스 같은 경우는 큰 근육을 펌핑시키는 운동이 아, 그렇죠. 운동이라고 많이 생각들 하시고, 요가는 이제 많이 유연함이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필라테스는 근육을 쓰고 있지만 근육을 가늘고 길게 쓰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늘고 길게. 네. 이제 헬스 같은 경우는 힘을 줬을 때 이렇게 딱 힘을 주면 이제 팔 같은 경우가 근육이 불룩 튀어나오는데, 필라테스는 근육이 가늘고 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힘만 주고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늘어뜨리고 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필라테스의 가장 큰 장점. 일단 통증 감소가 되는 운동인 것 같아요. 그게- 틀어진 몸을 교정을 하면서 아,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혹시 그럼 본인도 그거. 맞아요. 저도 디스크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더 운동을 많이 알아보다가 재활적으로는 필라테스가 아무래도 그래도 운동들 중에서는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필라테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 저도 한번 필라테스를 시작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요가도 얘기 나왔는데, 저도 처음에 필라테스를 요가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요가랑 필라테스의 차이가 무엇인지. 요가는 이제 전골이랑 후골이라고 막 이런 동작들이 있어요. 전골. 네, 그래서 이제 질병이 있으신 분들한테 약간 무리가 되실 수 있는 동작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요가는 선생님들이 앞에서 동작들을 다 보여주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회원분들이 따라하는 동작인데, 필라테스 선생님들은 동작을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말로 최대한 티칭을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틀어진 몸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오른쪽 어깨를 더 피세요, 뭐 왼쪽 골반을 더 누르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이렇게 쓰는 게 내 몸의 이상적인 자세구나 라고 자꾸 뇌에 운동을 시켜주면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필라테스가 원래 남자들한테 적합하고 좋은 운동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네. 사실인가요? 이제 필라테스 창시자인 조셉 선생님이 남자분이시긴 하지만 남자분들만을 위한 운동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만을 위한 네. 건 아니다. 네. 그렇다면 필라테스 강사가 되신 계기가 있습니까? 이제 몸매가 망가지지 않으면서 어떤 직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주변에 필라테스 강사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주변에요? 알아보기도 했고, 제가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일까지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필라테스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강사가 되신 지는 네. 얼마나 되셨는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 와, 4년. 그러면은 지금 4년 정도였고, 원래 허리 디스크 때문에 시작을. 그것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고, 제가 계기로 생각을 하고 직업을 선택한 후에 이제 운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는 자격증 딸 때 준비할 때 디스크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또 무리해서. 이제 강사들은 회원분들을 맞게 프로그래밍을 짜니까 더 몸이 좋아질 수 있지만, 강사분들은 본인 몸보다는 더 고난이도 동작들도 많이 알아야 하니까 그거를 이제 내 체형에 맞지 않는 동작들까지 연습을 하다 보니까 디스크가 오게 됐고, 그때 이제 내 체형에 맞게 운동을 다시 시작이 들어갔는데 디스크가 지금은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면 필라테스 협회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강사가 되기 위해서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는지.
일단 마음가짐을 많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외워야 되는 것도 있고 체력도 많이 딸리고 그러기 때문에 공부 안 하시던 분들은 특히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네, 필기는 일단 기초해부학, 기능해부학은 대부분 협회가 다 기본적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본 곳은 질환학까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딴 곳은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실기 같은 경우는 1, 2, 3까지인데 레벨이 조금씩 더 높아지는 식으로 보고요. 필기 같은 경우는 그냥 달달달 외워야 돼요. 이제 강사라면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들도 많이 배우고 기능해부학 같은 경우는 더 깊숙이 들어가서 기능적으로 말 그대로 사람 몸에 대해서 많이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기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들을 주고 이제 이런 질병의 회원분들이 오셨을 때 이분이 하면 안 되는 동작, 하면 좋을 동작들을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동작의 타겟 머슬이 어딘지 그런 거를 이제 원장님들이 많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까 물론 협회가 다 다르지만 네. 공통적으로 좀 보는 시험은 있나요? 기능해부학, 기초해부학은 공통적으로 보시고요. 이제 필기 같은 경우, 아니 실기 같은 경우는 협회마다 동작들이 있는 동작도 있고 없는 동작도 있고 그다음에 이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실기는 딱 공통적으로 뭐를 본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그럼 보통 강사를 준비하시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제가 4개월도 있고 2개월도 들어보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센터마다 다르네요. 네네. 협회마다 다르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한 1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차세영 강사님은 얼마나 준비를? 저는 한 8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딱 평균적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필라테스 강사가 되기 위해서 네.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말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동작이 잘 나오고 많이 아는 것보다 그걸 얼마나 쉽게 회원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필라테스 강사는 확실히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만 세는 강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더 쉽게 이미지 큐잉도 해주고 시선 큐잉을 해주면서 어떻게 다 끌어갈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개가 많이 떨어지는 분들, 거북목 있으신 분들 대부분 많으시잖아요. 근데 시선 큐잉을 자꾸 천장을 보라고 해준다든지 그냥 고개를 들라 그러면 계속 내려가시거든요. 그래서 천장 계속 보고 있으라고 말씀을 한다든지 그런 거. 그러면은 필라테스란 뭐뭐뭐다라고 이제 한번 정의를 내려주실 수 있나요? 나에게 필라테스란? 저는 이제 필라테스가 힐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힐링이요? 네. 이제 필라테스 센터에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몸이 아프다 보니까 표정도 굉장히 안 좋으시고 되게 까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몸이 좋아지면서 통증이 감소되면서 표정도 밝아지시고 저희한테 맨날 막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던 분들이 막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밝게 인사하시고 그런 거 보면서 신체가 변하니까. 네, 신체가 변하니까 그래서 몸이 변하면서 마음까지 건강해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필라테스는 그래서 힐링이라고 치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필라테스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맨몸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기구도 쓰고 뭐 매트 위에서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럼 각각 뭐 차이점이나 뭐 장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지. 그래서 매트 같은 경우는 아무 소도구와 기구 없이 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사람들은 몸이 다 틀어진 체형이시잖아요. 그래서 소도구와 기구의 서포트 없이 약간 틀어진 채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 소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밌어요. 소도구가 굉장히 많고 소도구를 바꿈으로써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기구만큼 많이 다양하게 운동하실 수는 없죠. 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다친 분들 굉장히 많이 봤고 저희 원장님도 회원분이 바를 한번 놓친 적이 있어서 코를 굉장히 심하게 찢긴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원장님도 다치실 정도 강사도 다칠 수 있고 회원분도 다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모든 몸을 최대한 아프지 않게 서포트를 해줄 수 있고 스프링을 약하게 하면은 이제 약한 근육, 속근육을 쓸 수 있고 스프링을 세게 해서 겉근육 펌핑도 시킬 수 있고 기구는 굉장히 다양하게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스프링이라 하면은 헬스로 했을 때 무게를 늘리는 그런 맞아요, 건가요? 맞아요. 필라테스는 저항 운동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치신 적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원장님이 항상 그거를 많이 저희한테 다치면 안 된다. 강사는 몸이 재산이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다치지 않고 최대한 틸칭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알려주세요. 필라테스 강사들의 근무 환경이 굉장히 궁금해요. 예를 들면 하루 일과라든가 아니면 급여라든가
아니면 뭐 복지라든가? 하나씩 물어봐 주세요. 네, 하나씩 물어볼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루 네. 일과는 어떤지. 이제 회원분들 프로그래밍을 많이 짜고요. 그다음에 그 회원분 몸을 제가 똑같이 따라해서 운동했을 때 느낌이 어떤지도 많이 동작 연습도 많이 하고 새로운 동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동작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이제 외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초반에 외웠던 것들을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틈틈이 공부도 하고 선생님들끼리 스터디도 하고 새로운 동작들보다 기존 동작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체력 관리는 따로 하시는 게 있나요? 잘 먹고 잘 자고 화장실도 잘 가고 이제 운동도 많이 하죠. 아. 근데 그 체력 관리보다 이제 마음 체력 관리를 진짜 많이 해야 마음이요? 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이제 취미 생활을 갖고 최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야 기존 회원분들한테도 더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자친구분한테 스트레스 많이 푸시나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닌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아까 스트레스를 이제 받으셨을 때 네. 취미 생활로 이제 푸신다고 했는데 혹시 취미 생활이 뭔지. 저는 게임을 해요. 게임이요? 혹시 어떤 저는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롤이라는 게임을 하고요. 롤이요? 티어가 어느 정도? 저 골드인데 아, 좀 잘하는 골드입니다. 잘하는 건데 골드면 골드. 그렇다면 필라테스 일을 하면서 네. 가장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혹시 있는지. 제 회원분 중에 어린 회원분이 있는데 벌써 신나셨어요? 네, 벌써 신났어요. 어린 회원분인데 운동하다 방구를 엄청 크게 낀 거예요. 근데 네. 저는 그냥 이제 워낙 있던 일이니까 그쵸, 몸이 안 일상적인 좋으신 일이죠. 분들은 네, 배에 네. 가스가 진짜 많이 차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복부 운동할 때 약간 생리 현상이 일어나는 일이 많아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그 아이가 방울 꼈는데 너무 크게 선생님 저 방구 꼈어요 이러더라고요. 도둑이 제발 저런. 그래서 이렇게 귀여웠던 아. 에피소드가 있었고 어. 다른 거는 이제 강사분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말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말 실수. 그리고 막 이 회원분이 힘든 동작을 할 때 되게 빨리 말해야 되거든. 막 이 회원은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천천히 티칭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하나, 둘 이렇게 카운트 세는 것도. 네. 어. 허리 내려오고 엉덩이 내려오서 이래야 되는데 막 엉덩이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아, 단어가 네, 제대로 발음이 안 돼요. 말 실수할 때 어. 진지한 그 시간 속에서 말 실수할 때 이제 둘 다 엄청 빵 터지죠. 아, 그러니까 조용한 그 고독 속에서 네. 운동을 하고 있는데 뭐 엉덩이라고 안 하고 네. 엉덩이 이렇게 그런 나오면. 거 아, 나오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네. 뭐 즐거운 일만 있을 순 없을 거 아니에요? 힘들었던 점은. 저는 아직까지 힘든 적은 있었겠지만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어서. 그러면 한 번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열심히 재밌게 일하고 있다. 스트레스는 네. 그럼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네. 그러니까 나 차세영의 계획도 있을 수도 있고 필라테스 강사로서의 목표도 있을 텐데 좀 이제 합쳐서 얘기해 주신다면? 지금처럼 초심 잃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는 강사가 쭉 됐으면 좋겠고 이제 더 큰 길로 나아가서는 이제 저도 원장님이 돼야겠죠. 원장님 보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목표와 계획을 이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구잡이 TV는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삼행시인데요. 원래 필라테스로 하려다가 차세영으로 한번 삼행시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머리 한번 생각을 하시고. 잠시만요. 네. 하세요. 예. 자, 차! 차근차근 찾다 보면 새.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것쯤은 하나가 있어요. 영. 영원히 없지는 않으니까 다들 화이팅! 좋습니다. 다들 화이팅!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차세영 필라테스 강사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재밌는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필라테스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잘 모아주세요. 잘 보세요. 예. 손부터 올리시고 앞으로 나란히 손바닥 마주고 네, 마주보게. 거기서 한 발씩 천천히 올리세요. 한 발씩요. 네, 무릎을 버티면서 두개 나요? 네, 가지가요. 네. 무릎 끝까지 펴주시고 무릎 안쪽 조여주세요. 네. 무릎 끝까지 피셔야죠. 여러분 절대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들 따라해 보십시오. 무릎 끝까지 피세요. 다리를 더 올리세요. 이게 진짜 되는 건가요, 선생님? 상체를 살짝 뒤로 가셔야 돼요. 다 뒤로요? 네, 힘이 이게 되는 건가요? 더 올라오세요. 남자들 몇 명이나 하죠? 무릎 끝까지 피세요. 무릎 끝까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 해보세요. 이게 되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물 드릴게요.